우리가 매일 먹는 밥, 이 쌀 말이죠. 너무나 당연하게 우리 곁에 있잖아요. 그런데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우리가 다 먹지 못하고 남는 쌀은 과연 어떻게 될까? 오늘 이 이야기에서는요, 바로 그 남는 쌀, 막대한 세금이 들어간 우리 쌀이 어디로 또 어떻게 조용히 사라지는지 그 잘 알려지지 않은 경로를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자,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시작해보죠. 해마다 소비되고 남는 그 어마어마한 양의 쌀, 도대체 어디로 가는 걸까요? 아마 많은 분들이 에이, 떡이나 과자 같은 가공식품이 되겠지? 라고 막연하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진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더 충격적입니다. 네, 바로 이겁니다. 매년 수십만 톤, 정말 상상하기 힘든 양의 쌀이 우리 식탁이 아니라 가축의 사료나 술의 원료로 쓰이고 심지어 일부는 그냥 버려지고 있다는 거죠. 이 과정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핵심 용어 하나를 알아야 합니다. 바로 비식용 처분이라는 말인데요. 글자 그대로 사람이 먹는 용도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사료, 술 만드는 데 쓰는 주정, 그리고 감모. 여기서 감모는 좀 낯설죠? 창고에 보관하는 동안 썩거나 쥐나 벌레 때문에 자연스럽게 없어지는 양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이제 이 세 가지 길을 따라서 쌀의 행방을 한번 추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서는 바로 수입쌀입니다. 우리나라는 세계무역기구 WTO 협정에 따라서 해마다 의무적으로 일정량의 쌀을 수입해야 하거든요. 이 수입쌀이 어디에 쓰이는지부터 한번 따라가 보시죠. 이게 바로 매년 우리가 의무적으로 수입해야 하는 쌀의 양입니다. 약 41만 톤. 결코 적은 양이 아니죠? 그럼 이 많은 쌀은 과연 어떻게 사용될까요? 자, 이 차트를 한번 보세요. 여기서 정말 의외의 사실이 드러납니다. 가장 큰 조각 보이시나요? 바로 주정용입니다. 우리가 마시는 소주의 원료가 되는 거죠. 이게 무려 19만 톤이나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떡이나 과자 같은 식품 가공용은 한 9만 6천 톤 정도?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보다도 많은 8만 톤 이상이 가축의 사료가 되거나 창고에서 그냥 사라진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우리가 의무적으로 들여오는 수입쌀의 절반 이상이 우리 밥상에 오르는 게 아니라 술이나 가축의 먹이로 사라지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이건 정말 시작에 불과합니다. 진짜 어마어마한 숫자는 다른 곳에 숨어 있거든요. 자, 이제 두 번째 단서입니다. 바로 국내산 쌀이 보관된 정부 창고의 비밀을 파헤쳐 볼 시간인데요. 여기서부터 통계의 거대한 착시 현상이 시작됩니다. 원본 자료에 나오는 아주 강렬한 문장이에요. 이곳이 바로 진짜 통계 허수가 발생하는 지점입니다. 정부는 쌀값 안정을 위해서 매년 엄청난 양의 국내산 쌀을 사들이거든요. 이 쌀이 어떻게 처리되는지를 보면 이 문장이 뭘 의미하는지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이 그래프가 모든 걸 말해줍니다. 왼쪽에 압도적으로 높이 솟은 막대 보이시죠? 이게 바로 사료용 특별처분 물량입니다. 매년 40만 톤에서 45만 톤에 달하는 쌀이 가축의 먹이로 넘어간다는 뜻이죠. 오른쪽에 있는 다른 모든 용도, 그러니까 주정용, 가공용, 폐기량을 다 합쳐도 이 왼쪽 막대의 절반도 채 안 돼요. 그야말로 엄청난 차이입니다. 이것이 바로 통계 허수의 실체입니다. 쌀값을 떨어지는 걸 막으려고 정부가 사들인 쌀을요, 축산 농가의 사료용으로 사실상 추척하고 있는 건데, 이게 공식 통계상으로는 가공용 소비로 잡히면서 전체 수치를 부풀리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가 추적해온 두 가지 단서, 수입쌀과 정부 비축미의 행방을 하나로 합쳐볼 시간입니다. 과연 대한민국에서 매년 얼마나 많은 쌀이 사람의 입이 아닌 다른 곳으로 사라지고 있을까요? 하나씩 더 해볼게요. 먼저 사료로 가는 쌀이 국내산과 수입산을 합쳐서 약 50만 톤. 여기에 소주 같은 알코올 원료로 쓰이는 주정용 쌀이 약 22만 톤. 그리고 보관 중에 자연적으로 없어지는 양이 한 4만 톤 정도 됩니다. 이걸 모두 합치면 매년 최소 75만 톤. 상상이 되시나요? 75만 톤이라는 쌀이 우리 밥상이 아닌 다른 곳으로 사라지고 있는 겁니다. 이건 정말 어마어마한 양이죠. 그리고 이 75만 톤이라는 숫자가 왜 중요하냐면요. 이게 바로 전체 가공용 쌀 통계의 70%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가공용 쌀 소비라고 부르는 것의 대부분은 사실상 사료나 술의 원료로 쓰이는 거대한 통계적 착시였단 얘기입니다. 자, 지금까지 문제의 실체를 파헤쳐 봤는데요. 그렇다면 남는 쌀을 이렇게 그냥 처분하는 것 말고 다른 방법은 정말 없는 걸까요? 새로운 관점에서 대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지금 정부의 방식은 남는 쌀을 처분해서 양을 관리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길은 쌀의 가치 자체를 승화시켜서 아예 새로운 시장을 만들자, 그래서 이 양의 문제를 질의 문제로 전환하자고 제안합니다. 이게 바로 핵심 아이디어의 전환인 거죠. 쌀을 단순히 배를 채우는 탄수화물로만 보는 게 아니라 아주 높은 부가가치를 지닌 바이오 소재로 다시 보자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쌀에서 특정 성분을 뽑아서 피부에 좋은 기능성 화장품을 만들거나 소화가 잘 되는 특성을 살려서 환자들을 위한 의료용 특수 영양식을 개발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버려지던 쌀이 오히려 사람들이 일부러 더 비싼 값을 주고 찾는 새로운 가치의 원천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 이 질문에 답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막대한 세금을 들여서 남는 쌀의 양을 관리하는 길을 갈 것인가, 아니면 발상을 완전히 바꾸어서 쌀의 질을 높여 새로운 가치를 만드는 길로 나아갈 것인가. 어쩌면 대한민국 쌀의 미래가 바로 이 선택에 달려 있을지도 모릅니다.